참가번호 2번 노하늘 학생의 금도끼, 은도끼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노하늘 학생은 큰 박수로 마이크를 주시기 바랍니다. 금도끼 은도끼 깊은 산속에 성실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그는 매일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며 살아갔지요. 하나, 둘, 오늘도 열심히 나무를 베야지. 그런데 그만 나무꾼이 풍덩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이 도끼 없이는 일을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때 반짝이는 빛과 함께 산지령님이 나타났어요. 젊은이여, 무슨 일이 그리 슬퍼하느냐? 산지령님, 제가 실수로 제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그때 산지령님이 금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요, 제 도끼는 그냥 편배면 새 도끼입니다. 이번에는 산지령님이 은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은도끼가 이 도끼냐?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새 도끼예요. 산지령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나무꾼의 새 도끼를 찾아주었습니다. 네가 정직하니 은도끼와 금도끼를 함께 주겠다. 정말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나무꾼이 숲에 가서 같은 연못에 일부러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도끼가 빠졌네. 그때 산지령님이 금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네, 그 금도끼가 제 도끼예요. 산지령님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쟁이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네 쇠도끼마저 못 가져가리라. 아이고, 욕심부리며 거짓말했다가 내 도끼마저 잃어버렸구나. 욕심 많은 나무꾼은 자기의 새 도끼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요. 우리 모두 정직하게 살아가요. 처음으로 있고 아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지호 학생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구연 제목은 햇님과 달리는입니다. 2학년 7살 최지호입니다. 자, 어린이여러분들 이야기 들을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됩니다. 햇님과 달님. 옛날에 엄마와 오누이가 살았어요. 하루는 엄마가 고개 넘어 자취집에 일을 하러 가르쳤어요. 얘들아, 엄마가 자취집 가서 맘마가 싸울 테니 엄마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단다. 네, 엄마. 일을 마친 엄마가 떡을 이고 집에 가다가 목에 하나를 넘어뜨렸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얼른 닭을 꺼내 호랑이에게 던져주고 도망갔어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또 떡을 던져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남은 떡을 모두 던져주었어요. 호랑이님, 집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제 떡이 다 떨어져서 없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너라도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엄마까지 잡아먹었어요. 그러고는 엄마 옷을 입고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 말했어요. 얘들아, 문 열어다오. 엄마 왔다. 방 안에 있던 오누이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서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엄마가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쉬었단다. 그럼 손 한번 보세요. 아니야, 이거 우리 엄마 손이 아니야. 우리 엄마 손은 이렇게 털이 많지 않은데. 밖을 보니 글쎄 커다란 호랑이가 엄마 옷을 입고 서 있지 뭐예요? 우리 엄마가 아니야. 얼른 우물 옆 나무위로 숨자. 아이들이 보이잖아. 1, 2년이 찾던 호랑이는 오랄 비친 오누이를 보았어요. 얘들아, 나무 위에는 어떻게 올라갔니? 알려주면 안 잡아볼게. 오빠가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그 말에 속은 호랑이가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가자 자꾸만 미끄덩쿵 미끄덩쿵. 하하, 바보 호랑이. 도끼로 쿵쿵 찍고 올라오면 되는데. 보다 못한 동생이 그만 웃으며 말해버렸어요.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호랑이는 도끼를 가져와 쿵쿵 나무에 찍으며 오르기 시작했지요. 오누이는 무서워 눈을 꼭 감고 하늘을 빌었어요.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면 새 동아줄 내주시고 저희를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 내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왔고 우리는 동아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를 본 호랑이도 하늘에 동아줄 내려달라 빌었어요. 하느님, 저에게도 동아줄 내주세요. 저도 하늘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호랑이에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신나게 줄을 타고 올라가던 호랑이가 잡고 있던 동아줄이 툭 끊어져 버렸어요. 으아! 호랑이 살려! 호랑이가 잡고 있던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결국 호랑이는 땅으로 떨어져 버렸고 하늘로 올라간 우리는 해와 달이 되었답니다. 다음은 우리 배하영 학생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하영 학생은 금도끼, 은도끼를 구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배하영입니다. 오늘은 금도끼, 은도끼를 들려줄게요. 어느 날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영창. 나무꾼은 신이 나서 춤을 추다가 도끼를 풍덩 빠뜨렸어요. 나무꾼은 헝헝 울고 있었어요. 갑자기 산보다 크고 수염이 하얀
산신령이 나왔어요. 그리고 금도끼 가지고 나왔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물어봤어요. 아니요. 산신령은 다시 들어갔어요. 이제는 은도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이 도끼가 네 도끼나? 아니요. 제 도끼는 튼튼한 쇠도끼입니다. 산신령은 착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착하구나. 금도끼, 은도끼 다 주겠다. 나무꾼은 신나가지고 금도끼, 은도끼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쁜 나무꾼은 자기 도끼를 가지고 연못에 봉당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는 척을 했습니다. 엉엉엉. 그리고 다시 산보다 크고 수염이 하얀 산신령이 나왔습니다.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네, 금도끼, 은도끼 다 제 겁니다. 산신령은 화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당장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나쁜 나무꾼은 자기 도끼도 잃어버렸습니다. 나쁜 나무꾼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어린이가 됩시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김민정 학생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구연 제목은 국가부가 벼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정입니다. 저는 오늘 고감과 벼르를 얘기해요. 옛날 깊고 깊은 산 중 작은 남자에 욕심 많은 스님과 어린 동자 스님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욕심 많은 스님이 옷감바구니 들고 마당에 나와 먹고 있었어요. 아우 맛있어. 그러다 본 동자 스님이 물었어요. 스님 뭘 드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그렇게 말고 딱 하나만 주세요. 안 돼. 어린아이들이 먹으면 죽어요 죽어. 욕심 많은 스님은 거짓말을 하고 동자 스님에게 공감을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스님이 아침부터 볼 일이 있어 마을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동자 스님은 살금살금 스님의 방으로 들어가 옷감바구니 들고 마당에 나오셨어요. 여 맛있는 것을 드시고 드셨구나. 딱 하나만 먹어봐야지. 근데 혀끝에서 스르르 녹는 맛이 기가 막혔어요. 딱 하나만 더 먹어야지. 딱 하나만 더 먹어야지.
그러다 보니 그 많던 곶감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큰일이다. 스님이 하시면 진짜 할이 되실 텐데. 이 공리 저 공리 하던 끝에 종깨를 하나 생각해냈어요. 동자스는 스님의 방으로 들어가 스님이 가장 별을 갖고 마랑이 나와 힘껏 별을 집어던졌어요. 쨍그랑 쨍쨍쨍.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스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스님이 오셨어요. 마랑의 별을 깨진 별을 보고는 아니 누가 깨뜨렸냐? 스님 제가 깨뜨렸습니다. 죽은 죄를 지었습니다요. 그래 네가 깨뜨렸으면 죽어라 이놈아. 그래서 죽으려고 스님 곶감을 쬐다 먹어버렸어요. 스님이 곶감을 어린 아이들이 곶감을 먹으면 죽은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뭐야 곶감까지? 그제서야 스님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만 그런데 벌써 소중한 별과 곶감을 다 잃어버린 거였지요. 그 후로 스님이 맛있는 것이 있으면 동자스님과 같이 사이좋게 나누어 먹으면서 사이좋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친구와 같이 맛있는 것이 있으면 사이좋게 나누어 먹고 있지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6번 유지후 학생을 모셔보겠습니다. 구연 제목은 마음이 그랬어입니다. 준이는 가장 친한 친구야. 준이와 노는 건 정말 즐거워. 마음도 덩달아 신나. 그런데 어제는 준이랑 싸웠어. 너무 화가 나 소리를 질렀어. 흥! 내가 다시 너랑 노나봐. 마음이 그랬어. 마음에 뾰족뾰족한 가시가 생겼어. 어쩌면 시커먼 동굴이 생겼을지도 몰라. 마음이 자꾸 불편해. 놀이터에서 그네를 찼어. 맨날 같이 놀던 준이가 없으니 재미가 없는 것. 마음이 텅텅 빈 산자 같아 허전해. 씻어도 잤어. 하늘 높이 올라갔던 구름이 준이 얼굴 같아. 나는 구름을 보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 딴 생각을 해. 마음이 이상해. 제멋대로야. 아까는 동생과 공놀이를 하는데 준이가 지나갔어. 준이도 나를 봤을까? 대답을 안 하면 어쩌지? 콩알만큼 작아진 마음에서 콩닥콩닥 소리가 나. 나는 눈을 감고 나무에게 속삭였어. 내 마음은 어떤 모양일까? 어떤 색일까? 나무도 알고 있을지도 몰라. 준이랑 같이 알고니까 재미가 없어. 사과할까? 준이도 나랑 다시 놀고 싶을까? 아니야! 왜 내가 먼저 사과를 해? 오늘도 두 개의 마음이 싸움을 해.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흔들 내 마음도 흔들흔들. 집에 가는 길에 갈림길을 만났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생각도 마음도 갈팡질팡. 오늘은 혼자 학교 가는 길이 너무 멀어. 길이 꼬불꼬불 지렁이 같아. 처덜처덜 발걸음도 무겁고 마음도 힘이 빠져. 준이가 나를 흘꺽 보더니 인사도 안 해. 내가 너랑 말을 하나 봐라. 마음이 또 심통을 부려. 집에 가서 필통을 열었더니 준이가 준 쪽지가 있었어. 송이야 미안해 준이. 어른 같던 마음이 사르르 녹았어. 나는 자전거를 타고 준이네로 달렸어. 마음이 간질간질해. 자꾸 웃음이 나와. 준이야 놀자! 큰 소리로 준이를 불렀어. 우리는 같이 힘차게 내리막길을 달렸어. 커다란 구름이 우리를 쫓아왔어.
손에 뻗으면 금방 만져질 것 같았어. 이제 알겠다. 내 마음은 구름 모양일 거야. 폭신폭신하고 달콤한 솜사탕 구름. 오늘은 하늘도 나무도 길도 모두 새롭게 보여.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번 조혜나 학생을 모셔보겠습니다. 동화 구연 제목은 냄새 맡은 감. 옛날 어느 마을에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옆집 농부가 구두쇠 영감이 집 앞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생선 굽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거예요. 아, 맛있는 냄새. 자네 거기에서 뭐 하는 건가? 아, 영감님 안녕하세요. 생선 굽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 발길이 멈췄네요. 생선 굽는 냄새 맡느라 서 있었다고? 그럼 그 값을 내게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이니. 네, 생선 냄새 맡은 값이요? 어디 보자. 생선을 10량에 샀으니 그 반을 받으면 되겠군. 5량을 주게. 내가 많이 봐준 걸세. 네, 5량이면요? 저한테 지금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럼 시간을 줄 테니 집에서 가져오겠나? 집에 돌아온 농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걱정이 하더니 글쎄 농부의 딸이 좋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농부에게는 영특하기로 소문난 딸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친구분들께 5냥을 빌려오세요. 5냥을? 그래 알겠다. 친구, 나한테 2냥만 좀 빌려주게. 내가 꼭 돌려주겠네. 친구, 나한테 1냥만 빌려주게. 내가 꼭 돌려주겠네. 그렇게 농부는 5냥을 갖고 딸과 함께 구두쇠 영감님 집으로 갔어요. 영감님 계세요? 생선 냄새 맡은 값을 가져왔습니다. 오, 뭐야? 냄새 맡은 값? 무슨 냄새 맡은 값? 이 주머니 안에 생선 냄새 맡은 값 5냥이 있습니다. 그래, 이리 놓아라. 소리 들리시지요? 이 주머니 안에 5냥이 있습니다. 그래, 짤랑짤랑하니 잘 들리구나. 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이놈! 어린애 놀르느냐? 돈을 주고 가야지. 근데 지금 드렸잖아요, 영감님. 어? 언제? 난 짤랑짤랑 돈 소리밖에 못 들었다. 에이, 냄새 맡은 값이 있으면 소리 값도 있지요. 딱 5냥어치 소리였습니다만 한 번 더 듣고 5냥을 내시겠습니까? 구두쇠 영감님 얼굴은 빨개졌어요. 구경 온 사람들은 옳다거나 하며 무릎을 쳤지요. 저건 어떻게 생각했대? 뭐 또 뭐죠? 저 집도 참 영특하구나. 그 뒤로 그 구두쇠 영감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생채집을 못 부렸다고 해요. 농부는 영희한 딸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다음은 최하성 학생을 모셔보겠습니다. 동화 구연 제목은 오른발 왼발. 현우와 할아버지는 블록 쌓기 놀이를 좋아했어요. 하나만 더 쌓으면 되겠구나. 네, 할아버지. 이제 코끼리 블록만 남았어요. 현우가 마지막 블록을 놓으려는 순간 에취! 할아버지가 재채기를 하시는 바람에 그만 탑이 몽땅 무너지고 말았어요.
에이, 할아버지 때문에 다 무너졌잖아요. 할아버지는 왜 코끼리 블록만 보면 재채기를 해요? 아하하하하하. 현우야, 미안하다. 다음에 꼭 잘해보자꾸나. 현우의 가장 친한 친구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현우는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걸음마 이야기를 아주 좋아했지요. 할아버지, 저에게 어떻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현우야, 네가 2살 때 이 할아비가 네 작은 조수를 잡고 말했지. 오른발, 왼발, 따라해 보거라. 이렇게 말이야. 오른발, 왼발, 이렇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1달, 2달, 석 달이 지나셔야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움직이지도 말씀도 못하셨어요. 안 돼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 한다고요. 현우가 할아버지를 부르자 할아버지는 이상한 소리를 내셨어요. 현우는 자기도 모르게 방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괴물 소리를 내요. 현우야, 할아버지가 지금 많이 편찮으셔서 그래. 현우는 할아버지 얼굴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미안해요, 할아버지. 도망가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아, 할아버지,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현우가 할아버지 앞에 코끼리 블록을 내밀었어요. 현우가 마지막 코끼리 블록을 놓으려는 순간 에취! 할아버지가 재채기를 하셨어요. 탑은 쓰러졌고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손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할아버지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현우야, 어야, 가자. 할아버지, 제 어깨를 짚고 일어서 보세요. 좋아요. 오른발, 할아버지는 한 발을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왼발, 할아버지는 또 한 발을 내딛었어요. 됐어요, 할아버지. 이제 걸을 수 있다고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할아버지는 많이 회복되셨어요. 우리 산책 나갈까? 이 할아비에게 어떻게 걸음마를 가르쳤는지 이야기해다오. 할아버지, 제 어깨를 짚고 일어서 보세요. 오른발, 왼발, 따라해보세요. 이렇게요. 할아버지는 현우의 걸음마 이야기에 활짝 웃으셨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해바라기도 현우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학생은 올리버 태양 학생입니다. 동화 제목은 하찮은 레게의 작은 귀퉁이. 꼬마 네모가 친구들과 놀고 있습니다. 땡땡땡 커다란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런데 꼬마 네모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은 동그란데 꼬마는 네모나스니 마릅니다. 꼬마 네모는 슬퍼집니다. 커다란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마릅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워봅니다. 몸을 뒤틀어 보기로 합니다. 머리를 밑으로 쳐박아도 봅니다. 몸을 접어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그래져라! 꼬마 동그라미 친구들이 말합니다. 꼬마 네모는 동그랗게 되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애를 씁니다. 할 수 있다고 굳게 밀어야 해. 꼬마 동그라미 친구들이 말합니다. 나는 동그랗다. 난 동그랗다. 난 동그랗단 말이야. 꼬마 네모는 되풀이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 수 없다. 너희의 내 귀퉁이를 잘라내야 되겠다. 꼬마 동그라미 친구들이 말합니다. 안 돼. 너무 아파서 안 돼. 꼬마 네모가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꼬마 네모는 다른 아이들과 다릅니다. 절대로 동그랗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꼬마 동그라미 친구들은 커다란 방으로 다 같이 모입니다. 친구들은 아주 오랫동안 민원을 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고쳐야 할 것은 꼬마 네모가 아니라 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의 작은 네 귀퉁이를 정말 하찮은 작은 네 개의 귀퉁이를 잘라냅니다. 꼬마 네모가 커다란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꼬마 동그라미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말합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학생은 차수은 학생입니다. 동화 제목은 한 가닥 깃털. 어느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집 닭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날 밤 닭장 안에서 고온히 자고 있던 암탉은 몸이 간지러워 푸스스 눈을 떴어요. 아유 간지러워라. 화나가 버렸나. 암탉은 부리로 가슴을 콕콕 쏘았어요. 그래도 좀처럼 시원해지지 않았어요. 암탉은 옆에 자고 있던 친구를 깨웠지만 깊은 잠에 빠져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암탉은 가슴이 계속 좋았어요. 그러다가 그만 깃털 하나가 뽑혀버렸어요. 아마! 에그머니나! 내가 겨우 깃털 하나가 뽑혀버렸네? 잘했지 뭐야? 깃털 하나가 빠졌으니 몸도 더 가벼워지고 좋지만. 잠시 후 암탉도 다른 닭들처럼 깊은 잠에 빠졌어요. 닭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부엉이는 닭장 지붕 위에서 벌레를 잡아먹고 있다가 암탉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었죠. 입이 가벼운 부엉이는 암탉의 말을 듣자마자 어느새 부리가 간질간질해졌어요. 부엉이는 숲속을 날아다니며 아직 밤잠을 잘 자는 새가 있나 찾아보았어요. 마침 떡가나무 사이에서 비둘기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누구? 내 말 좀 들어보세.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을 떠니? 저 아랫머리에 있는 암탉 알지? 응, 알아. 그 암탉에 가슴 깃털이 하나 빠졌는데 글쎄 몸무게가 더 가벼운 듯하고 좋아진 거니? 제정신이 아닌 게 틀림없어.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바보 아니야? 비둘기는 황급히 옆집 사는 참새를 찾아갔어요. 글쎄, 저 아랫마을에 사는 암탉이 몸무게를 줄이려고 자기 가슴 깃털을 뽑았대. 새가 제 깃털을 뽑다니 정말 어리석은 짓이야. 꾸꾸꾸꾸꾸꾸꾸꾸. 참새는 놀라서 뒷집에 사는 오리를 찾아갔어요. 어리야! 나 그 말 들었니? 저 아랫마을에 사는 암탉이 몸무게를 줄이려고 자기 가슴 깃털을 딱 뽑아버렸대. 쨍쨍쨍쨍쨍쨍쨍. 어머나 세상에. 우리는 굴뚝새를 찾아갔어요. 꼴떡새야! 저 아랫마을에 사는 암탉이 수탉에게 잘 보이려고 가슴 깃털이랑 껌 깃털을 막 뽑아버렸다지 뭐야? 그러면 몸무게가 줄어든다는 뭐라냐? 꽥꽥. 정말로 불쑥사나운 일이지 뭐야? 꽥꽥. 숲속에서는 새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아랫마을에 사는 암탉을 통보했어요. 마침내 동기틀 무렵에 제비가 드는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아랫마을에 사는 암탉이 수탉에게 잘 보려고 온몸의 깃털을 다 뽑았다가 얼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제비는 아랫마을 닭장으로 날아갔어요. 애들아, 너희들 그 얘기 들었니? 무슨 얘기? 글쎄, 암탉 한 마리가 몸무게를 줄이려고 온몸의 깃털을 다 뽑았다가 얼어 죽었다는 얘기 말이야.
뭐?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바로 여기 사는 한턱이라는데. 너희는 모르니? 닭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어. 그런다고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아니. 닭들은 제리에 화를 냈어요. 우리 닭장에 그렇게 얼빠진 닭은 없어! 닭들은 모두 뿔뿔해졌어요. 제리는 얼굴이 빨개져서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10명까지 했거든요. 동화구연 중간에는 어린아이나 아니면 대화나 나가시는 거나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구연 끝나면 그때 대화하시고 어린아이 챙겨주시고 또 화장실 다녀오시고 또 끝나면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혹시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대화 소리나 어린아이 소리에 힘줄여들거나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예희 학생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구연 제목은 망주석 재판. 옛날 시골 마을에 부지런한 비단 장수가 있었어. 비단 사세요. 자르는 윤기나고 보들보들한 비단이요. 어느 무더운 날이었어요. 안 되겠어. 아휴, 어디서 잠깐 쉬었다 가야겠는걸. 무덤 옆 시원한 나무 그늘을 발견한 비단 장수는 비단을 내려놓고 망석 나무 아래 누웠어요. 마침 솔솔 불어오는 산들 바람에 그만 잠이 들고 말았지요. 그런데 깨어나 보니 비단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이고, 이러쩌다 내 비단. 비단 장수는 엉엉 울며 비단을 찾아다녔어요. 지나가던 마을 농이 비단 장수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여보게, 원께 가서 부탁해보게. 우리 원님은 해결 못하는 문제가 없다네. 비단 장수는 털레번떡 원님을 찾아갔어요. 아이고, 나리, 제 비단 좀 찾아 주십시오. 깜빡 잡은 사이에 비단이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요. 네가 무덤 옆 나무들에서 장을 보는 사람이 있느냐? 사람은 없었고 망석만 서 있었습니다요. 그렇다면 망석은 누가 비단을 훔쳐갔는지 알겠구나. 여봐라, 가서 망석을 냉큼 잡아오너라. 호주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원님의 명령을 어길 수도 없었지요. 드디어 재판이 벌어졌어요. 망석 내 이놈, 비단을 훔쳐간 자가 누구인지 보았느냐? 대화하지 않는 것을 보니 분명 이놈이 도둑이로구나. 여봐라, 망석을 매우 쳐라. 호줄들이 도둑이를 내려치니 곤장이 뚝뚝 부러져 나갔어요. 이 모습을 보고 한 아이가 깔깔거리며 말했죠. 때린다는 이쁜 도둑인가 말을 하려나. 아이의 말에 구경하는 사람들 모두 웃음을 터뜨렸죠. 누가 감히 제 말을 봤는데 모르겠냐? 웃은 사람들을 모두를 감에 가둬라.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요. 제발 한 번 봐주십시오, 딸이. 원님은 못 이기는 척 하고는 내일까지 비단 한 피씩 보여라고 했지요. 다음날 벌받은 사람들은 비단을 가져왔어요. 이 비단을 어디서 샀느냐? 주방에 있는 장사꾼에게 샀었죠. 원님은 비단 장수에게 비단을 보여주고 물었어요. 이 비단이 이것이냐? 예, 제 비단이 틀림없습니다요. 당장 주방에 가서 비단단의 장사꾼을 잡아오너라.
이렇게 해서 비단 장수는 제로 어머님의 재판 덕분에 피해를 모두 찾을 수 있었어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원님을 더욱더 존경하고 칭송했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유진 학생을 모셔보겠습니다. 동화 제목은 청개구리 거울. 우리 옆집에는 뭐든지 반려할 나이 규리가 살았어요. 규리야, 바보라. 배 안 고픈데 과자나 먹어야겠다. 규리야, 숙제 안 해? 숙제라. 낙서가 훨씬 재밌는걸. 규리야, 방 정리 좀 해. 방 정리? 그게 뭐야? 먹는 거예요. 이런 청개구리 같은 녀석. 엄마는 결국 화가 났어요. 규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규리를 부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규리야, 규리야.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바로 거울이었어요. 거울을 본 규리는 깜짝 놀랐어요. 우와, 나 얼굴이 청개구리가 된 거야? 거울이 또 다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넌 청개구리가 된 거야. 이제 아무도 야단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여기 거울 속 들어볼래? 이 거울 속 세상은 무척 신나고 재밌을 거야. 규리는 잠깐만 생각하다가 거울 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거울 속에선 청개구리 규리는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신났죠. 이제 아무도 날 연치지 않아. 어질고 뛰어다녀도 혼낸 사람도 없어. 야호, 신난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됐지만 엄마는 규리를 깨우러 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저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 부엌으로 갔지만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 엄마, 밥은? 몰라! 알아서 먹어! 배를 쫄쫄 굶고 학교 가는 버스를 타는데 학교 버스는 더 난장판이었어요. 친구들은 장난치고 학교 운전기사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아, 우리 이러다가 사고 나겠어. 학교로 도착했지만 선생님은 와 꾸벅 졸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엄마는 없었어요. 대신 쪽지 한 장 남아 있었어요. 나 여행 다닐게. 엄마가.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 그러자 방에 있던 거울이 번쩍번쩍 빛났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규리는 재빨리 거울 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아, 내 다시 돌아왔어. 깨끗한 집, 저녁을 차리는 엄마를 보고 규리는 안심했어요. 어휴,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말 잘 듣고 착한 규리가 될 거야. 규리야, 밥 먹어라. 네, 엄마. 맛있는 밥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며 환하게 웃었고 규리도 활짝 웃었습니다. 다음은 조현지 학생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동화구역 제목은 행복을 나눈 자전거입니다.
오늘도 남매는 어김없이 자전거 가게 앞에서 멈춰섰어요. 우리 집에도 자전거 한 대만 있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소녀는 전시된 자전거를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백화점 전단지를 보고 너무 기뻐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동근아, 우리 자전거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백화점에 자전거 경매를 한대. 경매? 그게 뭔데? 텔레비전에서 경매하는 것을 본 적 있는데 우리보다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것이 되는 거야. 소녀와 동생은 함께 모아둔 빨간 돼지 저금통을 깨뜨렸어요. 모두 세어보니 23,500원이었어요. 누나, 이걸로 정말 자전거를 살 수 있을까? 응, 살 수 있을 거야. 경매가 열리는 날 남매는 1시간을 걸어 백화점에 도착했어요. 경매장에는 자전거를 사러 온 사람들과 구경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드디어 자전거 한 대가 앞으로 나오고 경매가 시작됐어요. 자, 사실 분들은 같이 불러주세요. 경매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맨 앞에 앉은 소녀가 소리쳤어요. 23,500원이요. 뒤에서 간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7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첫 번째 자전거는 14만 원에 팔렸어요. 두 번째 자전거가 나왔을 때도 소녀는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외쳤지만 자전거는 15만 원에 팔리고 말았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보다보다 말했지요. 애들아, 그렇게 자전거를 사고 싶다면 부모님께 사달라고 하든지 돈을 더 가져와야겠구나. 그러자 소녀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어요. 아빠는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셔요. 식당이 너무 멀어서 엄마한테 꼭 자전거를 사드리고 싶었지만 돈이 더 이상 없어요. 저랑 동생이랑 저금통에 털었거든요. 그 다음 자전거가 나왔을 때도 소녀는 눈물이 닦고 열심히 23,500원을 외쳤어요. 경매장에 있는 사람들은 소녀를 한 번씩 쳐다보게 되었고 소녀의 사연은 옆 사람에서 옆 사람에게로 자꾸만 퍼져갔지요. 어느덧 마지막 자전거가 나왔어요. 자, 이번 자전거는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던 최진형 자전거입니다. 사실 분들은 값을 불러주세요. 소녀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23,500원이요. 그 순간 경매장은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하실 분들이 더 없으니까 그럼 이 최신형 자전거는 꼬마 소녀분께 팔렸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어요. 아저씨, 정말 이 자전거를 우리에게 파시는 거예요? 그래, 꼬마 아가씨, 축하한다. 경매사는 번쩍번쩍 빛나는 자전거를 남매에게 주었고 남매는 행복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다음은 파베스 올리비아 학생을 김소은 학생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기를 잘했어. 참하는 싱싱 한동생은 손발이 꽁꽁 온몸이 으슬으슬 1년 내내 뭔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곳 꽁꽁 마녀가 사는 얼음산이야. 수비수비 수바라바라 꽁꽁 마녀는 마술공을 휘두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있잖아, 꽁꽁 마녀는 새로운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아. 매일 시커먼 옷만 입고 맥주 빙수만 먹고 시간이 나면 묵은 의자에 앉아 책만 읽지. 날마다 똑같은 일만 해. 눈보라가 그친 어느 날 꽁꽁 마녀는 찰나 이나가 보낸 초대장을 받았어. 꽁꽁 마녀는 겁이 났지.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큰맘부터 출발했어. 하나뿐인 친구 설가인을 만나려고 말이야. 나시곤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한국 마녀가 도착한 곳은 끝이 안 보이는 드넓은 바다였어. 한국 마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지. 잠깐 망설이던 홍콩 마녀는 마시고이 힘껏 휘둘렀어. 슈비슈비 시바라바라 열려라 가라.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바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루만 철썩철썩 치지 뭐야. 어떡해. 바다에서는 내 마법이 안 통하나 봐. 도저히 안 되겠어. 집으로 돌아갈래. 홍콩 마녀가 돌아선 순간 찰나 인어가 바다 위로 쑥 올라왔어. 홍콩 마녀야, 어서 들어와. 내가 수영을 가르쳐 줄게. 홍콩 마녀는 수영을 차근차근 배웠어. 드디어 바다 깊은 곳에서 눈을 뜨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지. 홍콩 마녀는 살랑 이날 따라 아래로 내려갔어. 산으로 지어진 멋진 궁전이 나타났고 조개와 물고기들이 박수를 치며 반갑게 맞아주었지. 공장이 무척 아름다워. 그냥 돌아갔으면 아쉬울 뻔했어. 시험을 배우기를 정말 잘했어. 새로운 일 도전하는 거 정말 즐거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식장이 조금 덥지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 학생들 이제 한 5명 정도 남았거든요. 이제 남은 학생들 끝까지 취업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구연 중에 소음, 그 다음에는 우리 파베스 올리비아 학생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동화 구연 제목은 구름 목욕시키는 할아버지. 하늘에는 목욕하기 싫어하는 구름들과 그러한 구름들을 목욕시키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날마다 시커먼 구름들을 찾아 이곳저곳 열심히 뛰어다니지요. 자, 구름들아, 목욕해야지. 슥싹슥싹 쏴, 슥싹슥싹 쏴. 할아버지는 시커먼 구름들을 깨끗하게 목욕시켜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아이쿠 힘들어. 다리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못 가겠다 하며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고 꽃과 동물들은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손님, 왜 비가 내리지 않나요? 제발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구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목욕하기는 싫지만 그렇다고 목욕을 안 하는 땅의 친구들이 꽤 텐데 어떻게 하지? 아하, 우리가 하는 자전거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래, 그거 좋겠다. 그리고 자전거에 전등을 알자. 그래서 전등 불빛이 보이면 우리는 목욕할 준비를 하는 거야. 뚝딱뚝딱, 뚝딱뚝딱. 야호, 드디어 하늘한 자전거 완성. 구름들은 할아버지에게 자전거를 가져다 주었어요. 오, 이걸 타면 다리가 안 아프다는걸? 할아버지는 몹시 기뻐했어요. 쓱싹쓱싹 쏴, 쓱싹쓱싹 쏴. 할아버지는 시커먼 구름들을 신나게 목욕시켜 주었어요.
리룩한 이 소리는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세울 때 나는 소리지요. 자전거와 그림이 부딪히는 소리예요. 불빛이 반짝고 리룩한 소리가 나며 시커먼 그림들은 모두 목욕할 준비를 하고 할아버지를 기다려요. 수아, 이끌리고 있어요. 지금도 할아버지가 시커먼 구름대로 목을 식혀주고 있나 봐요. 수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로라 학생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동화 구연 제목은 촛국 먹고 아그그.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촛불 먹고 아그그입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 선비는 난생 처음으로 서울 구경을 가게 되었지요. 이리저리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어두워졌어요. 히읗히읗 거리고 있는데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가게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가게는 초를 파는 가게였어요. 하얀 가래떡처럼 생긴 망토 끝에 불을 비치니까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게 아니겠어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그 선비는 난생 처음 보는 술 한 보따리 사가지고 시골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집집마다 술을 한 자루씩 나누어줬죠. 그런데 서울 구경한 자랑을 잔뜩 하느라 초이자 힘을 깜빡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초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제일 똑똑한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님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훈장님도 초를 난생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훈장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창피하니까 그것은 바다에 사는 뱀이라는 물고기요. 뾰족하게 튀어나온 심지는 생선의 입이고 기다란 몸 밑에 그만큼 똥구멍이요 라고 질러댔어요.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훈장님 집에서 다 같이 촛국을 먹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그 선비가 훈장님 집에 왔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촛국 배 그리고 생선 잘 먹고 있습니다 라고 선비에게 인사했어요. 선비가 깜짝 놀라며 아니 그걸 먹었단 말입니까? 라는 말과 함께 그것은 벨거라는 물고 그것은 초라는 것이요 라고 하며 촛불이키를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아이고 깜짝 놀라며 자기 몸속에 불을 넣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시냇가로 내려가 몸속을 풍덩 담그고 얼굴만 내놓고선 아그그 촛국 먹고 아그그 거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시냇물 위에 뭔가 이상한 것이 둥둥 떠있다고 둥둥 떠있으니까 그걸 도깨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도깨비들은 불을 무서워하니까 내가 불을 켜서 쫓아내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횃불을 켜서 흔들어댔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저 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 사슬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는 얼굴을 시냇물 밑으로 넣어 숨었어요. 나그네는 허허허 역시 도깨비들은 불을 무서워하는구만 하며 자기 갈 길을 갔어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라. 이것이 바로 약이다. 라고 옛날 공자님도 말씀하셨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은지 학생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동화 구연 제목은 할머니의 용궁 여행입니다.
도윤이 할머니는 해녀예요. 오실 때가 됐는데 할머니 물에 빠지지 않았잖아요. 이 할매는 용왕의 할배가 와도 못 잡아간다. 내한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면 깜짝 놀라기라. 할머니는 도윤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와, 전부 이야기스러웠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어이? 광어가 말을 하네. 광어는 할머니에게 조그만 바이통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아이고, 내 배가 이마에 나와서 문제간다. 하지만 광어는 들은 척도 안 하고 할머니 주변을 뱅뱅 돌았어요. 왜 이러노? 아이고, 어지러워라. 요가 어디고?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으리으리한 용궁이었어요. 그런데 광어는 들어가자마자 용왕이 아프다고 간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뭐라겠어? 강같이 소리하네.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용왕을 찔러봤는데 글쎄 용왕 거북이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 있었어요. 이 뭐고? 하다 아이가. 니 일로 오나? 내 뽑아줄게. 할머니는 단번에 뽑았지요. 그러자 갑자기 바다 동물들이 자기도 아프다고 치료해달라고 아우성이었어요. 우와, 아이고 바다 동물이었네. 어이, 좀 쓰봐라. 어머니, 저는 해파리를 먹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 비닐로 아이가. 할머니, 저는 왜 이상하게 꼈어요. 이 면도기 아이가. 밥도 제대로 못 먹겠네. 맞다. 도윤이 밥. 내는 이제 집에 가야 된다. 도윤이 빠져야 된다. 할머니가 집에 가겠다 했더니 바다 동물들이 모두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이 녀석들아! 니들 이래 담글 것만 살래? 니 육지에 올라가면 쓰레기 좀 거머버리라고 말해주거나. 용궁에서는 한참을 또 한참을 회의하더니 할머니를 육지로 보내주었어요. 갈 때는 그래 뭐더만 너희들 구멍이들. 도윤이는 이야기를 듣고 바다 동물들 위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다음은 신주희 학생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동화 구연 제목은 개구리랑 두꺼비랑 우렁이 덕분에. 개구리랑 두꺼비랑 우렁이 덕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데 배가 고팠어요. 싸가지고 온 수수떡을 먹으려 했지요. 그때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와서는 배가 고파요. 자기견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마음씨 좋은 나무꾼은 수수떡을 뚝 떼어주었지요. 개구리가 수수떡을 맛있게 먹고는 구슬 하나를 내밀며 말했어요. 떡을 주셨으니 구슬을 드리죠. 심심할 때 굴려보세요. 나무꾼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수수떡을 먹으려 했어요. 그때 두꺼비가 어기적 기어와서는 배가 고파요. 저도 좀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무꾼은 수수떡을 뚝 떼어주었지요. 그랬더니
두꺼비가 부채 하나를 내밀며 말했어요. 누굴 때 붙여보세요. 나무꾼은 다시 수탉을 먹으려 했어요. 이번엔 우렁이가 느릿느릿 기어와서는 배 아파요. 저를 좀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무꾼은 나무에 수탉을 몽땅 부었지요. 그랬더니 우렁이가 자루 하나를 내밀며 말했어요. 위험할 때 자루를 빌려보세요. 나무꾼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심심하기도 해서 굿을 굴려보았어요. 굿을 또르르 굴려서 바위 구멍으로 쏙! 내 굿을! 나무꾼은 굿을 잡으려다가 구멍 속으로 쑥 빨리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구멍 속에 있는 큰 성 안에서 공주님이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꾼은 공주님을 구하려 했어요. 그때 커다란 구덩이가 나타나 뜨거운 불길을 내뿜지 뭐예요? 아 뜨거워! 나무꾼은 얼른 부채를 꺼내 빽빽 붙였어요. 그랬더니 뜨거운 불길이 파랗게 얼어서 뚝뚝 떨어졌어요. 구덩이가 잔뜩 약이 올라서 큰 입을 벌리고 와락 달려들었어요. 우와, 잡아먹겠다. 나무꾼은 얼른 자루를 벌렸어요. 그랬더니 그 커다란 구덩이가 자루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꾼은 구덩이를 자루 속에 가둬놓고 공주님을 구했어요. 그 뒤로 나무꾼은 어떻게 되냐고요? 공주님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지요. 나무꾼과 공주님이 결혼할 때 개구리랑 두꺼비랑 우렁이도 와서는 오래오래 잘 살라고 축하해 주었다네요. 자, 이제 마지막 학생입니다. 박주은 학생입니다. 동화구연 제목은 잠이 오는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잘 시간이 되면 불을 끄고 눈을 감아요. 그러면 금방 잠이 온대요. 하지만 나는 더 노래가 자고 싶은데 엄마 자 엄마 응? 엄마 잠이 오요. 맞아 잠을 원래 잘한 거야. 왜요? 왜냐하면 잠이 아주 멀리에서 오거든. 어머니는 저 멀리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잘 시간이 되면 자는 길을 떠날 준비 시작해. 모자 쓰고 신발을 신고 가방을 챙기지. 가방 안에는 아이들 꿀꿈들 잔뜩 들어있어. 그런데 떠날 준비가 다 해도 바로 잠이 오는 게 아니야. 주은이가 불러줄 때까지 집에서 기다린단다. 언제 나를 불러줄까 궁금해 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잘 준비가 되면 잠을 불러봐. 잠아 이리 와. 나는 멀리 있는 잠을 자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런데 잠이 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엄마 그래도 잠이 안 와요. 잠은 원래 늦게 온단다. 아주 천천히 걸어서 그래 달팽이처럼 느리느리 오나 봐. 그리고 잠이 오다가도 주인이 늘었다거나 말을 하면 집으로 돌아가 버려. 제발 갈 때 쌩 하고 달려가지. 그러면 잠이 다시 불러야 해. 뭐? 집으로 돌아간다고? 나는 작은 목소리 잠에 다시 불렀어요. 큰 소리로 부르면 저 멀리 가버리지도 모르니까요. 잠아 이리 와. 잠이 오고 있을까요? 궁금해요. 하지만 이번엔 잠이 돌아가지 않도록 눈을 꼭 감고 있을 거예요. 잠이 오다가 한눈 팔고 이런 건 아니겠죠?
엄마, 정말로 잠이 오고 있어요? 그럼 부지런히 오고 있지. 나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근포근한 이불과 푹신푹신한 베개와 보들보들한 얼굴 인형이 점점 나를 졸리게 했거든요. 아무래도 잠이 아주 가까이 왔나 봐요.